예, 오늘은 장자 소유의 상대주의 철학과 자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자 소유는 장자의 자유주의적인 사상, 상대적 자유주의 사상이 담겨 있는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움을 소유로 합니다. 산책이나 인생을 소풍 가듯이 즐기는 것, 한평생 잘 놀다 가는 것, 자유롭게 이것을 이제 최고 인상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고 무의미하게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도 북을 치며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우주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떤 생명이 나고 죽고 이런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또 영혼이나 육체라고 불만한 것은 성주개공 속에서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삶이 변해서 죽음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의 어떤 무차별성, 경계업성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장자는 모든 상대적인 어떤 그런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상대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진정하게 이제 어떤 자유를 선택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잘 올라가는 것, 이것이 장자의 이제 철학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로부터 도피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한 어떤 절대적인 자유가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장자가 추구했던 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무의자연을 주장하고 장자가 이제 그것을 또 이어받고 이랬는데 이것을 노장 사상, 노장 철학이라고 이렇게 중국 철학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가 철학은 공자, 맹자, 순자로 되는 유가 철학의 내용과는 좀 반대적이죠. 유가 철학은 이제 인간사에 대해서 일을 중시하고 이제 노자, 장자는 이제 우수적인 차원에서, 자연사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장자는 맹자와 동시에 살았는 사람인데 주장한 내용은 아주 초월할적이고 유가 철학이 이제 세속적이고 현실 실용주의를 인간의 세계를 얘기했다면은 장자는 이제 초현실적인 세계, 세상을 이제 탈속하는. 그래서 장자는 현실을 뛰어넘는 것. 우리에게 이제 우주사적으로 자연사적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확정하는 이성적 사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것을 하고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소유. 그래서 북해에는 이제 곤이라는 물고기가 크다는 물고기 살았는데 이 물고기 크기가 이제 몇 천이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이제 문학적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커서 그렇게 크고 또 새의 이름이 붕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등이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이 엄청나게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가 붕이라는 새가 한번 이동할 때는 삼천을 낳는다. 바람을 타고 구말리 장천을 낳는다. 그래서 반년이 지난 후에 내려와서 쉰다. 이런 이 문학적 비유를 합니다. 새가 그만큼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바람을 자연스럽게 타고 이제 날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그 새를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새 같은 거 보면 티밥처럼 튀는 이 참새는 이제 이런 붕을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우리는 힘써 날아가서 나뭇가지만 포로롱거리면서 살아도 참 재미가 있는데 뭘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인생이 아니고 새의 삶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가까운 길을 가는 사람은 한 끼만 먹어도 되지만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치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자 사상이라는 것이 참새의 삶은 불행하고 큰 대소유의 삶을 모르니까 붕이 행복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참새는 참새대로 또 붕과 곤은 곤대로 그들 나름의 이제 각자의 삶의 어떤 개별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의 시공간 안에서 이제 행복하게 자유를 추구하면서 초월적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즐거움을 무시할 수 없고 대붕에 대한 비웃음과 참새는 비웃지만은
참새들은 자신들의 종종거리면서 나뭇가지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런 그 삶을 참새들은 또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어떤 가치가. 그래서 대붕대로 이제 참새나 비둘기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사유는 어떤 대붕과 참새의 어떤 문학적 산증을 통해서 현실을 벗어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인 어떤 자유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전달한 문학적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장자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성은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현실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장자의 이런 그 상대적인 가치에서 인간의 참된 자유와 그 행복이 억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인 우리가 그 현실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초탈하게 그 범속, 속된 것을 초월해서 사는 이런 그 삶의 태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와 새들을 이제 빙을 들어서 또 1000년 넘게 사는 그 나무의 비유도 들고 이런 상대적인 자유와 그 초탈적인 범속을 속된 가치를 우리가 초월하려는 그런 인간에게 초월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 어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초월적인 의지를 가질 때만이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장자 소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